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3월 말인데도 아직 날씨가 쌀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분기가 끝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1분기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장계황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도 하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2012년도에 부동산 시장을 열은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갔고 어느덧 1, 4분기가 전부 지나가는 지금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에 주택시장이죠.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위축된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가격은 비교적 하향 안정세의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연말 대비해갖고 올 2, 4분기하고 대비를 해봤더니까 서울은 마이너스 0.67%, 수도권은 마이너스 0.26%, 그리고 신도시는 마이너스 0.41%로 각각 하락한 이런 장세를 1, 4분기에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올해 1, 4분기에 적어도 어떤 다시 올라칠 수 있는 바닥 정도는 다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하락세는 그렇게 인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수도권의 내림폭은 작년보다도 아니면 지난 4, 4분기보다는 좀 내림세 자체는 둔화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전반적인 장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장세가 완전히 하락돼 있고 우리가 남쪽 지방을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하고 대전, 충청권과 호남권은 상당히 지방은 상승세를 이어갔댔는데 1, 4분기의 특징 자체는 광역도시와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승세가 이어는 가고 있지만 상승세 자체가 이제 둔화가 돼갖고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난 4, 4분기에 비해 갖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된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중소형 실수요자 중심에서 봄철, 이사철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가격이 반등이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했댔는데 그런 어떤 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1, 4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등의 조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 하락 장세를 주도를 했던 것은 그게 재건축 시장이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이 전체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댔는데요. 재건축 시장이 1, 4분기에 1.8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난 2분기부터 연속해갖고 4분기 하락을 한데 전반적으로 봐서 약 32주가 하락을 계속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전체 시장을 지금 하락 장세를 끄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전반적인 왜 이런 재건축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이제 부진하고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이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부진의 숲에서 어떤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전반적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방식 이 자체를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일부 변화를 갖고 오고 있죠. 이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향이 더해가면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서 이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보다도 상당히 그 하락폭은 많이 커진 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가격은 어떤 그 약세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주택 거래량도 더불어서 거의 그 부진 상태에 있어갖고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래 둔화 시장이 장기간 이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거는 이런 이유는 또 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취득세 감면이 있을 텐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죠. 이걸로 말미암아서 1월달에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요. 2월달에는 기저현상 때문에 다소 올랐는데 그 오른 원인이
어떤 경기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전번 달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현상 때문에 이렇게 일부 거래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 있지만은 예년 그러니까 작년도의 동기간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어떤 이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 시장도 전국 평균적으로 0.37% 인상이 됐습니다. 전세 시장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인상이 됐는데요. 이 인상이 0.37%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전년 대비라든가 지난해 1사분기에 대비해서 지난 1사분기에는 3.86%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사분기에 0.37% 인상이 됐으니까 전세 시장의 어떤 가격 인상의 폭은 좀 둔화됐거든요. 변동폭은 많이 좀 완화가 돼가고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각 지역별로 오름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서울의 전세 시장은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올 2분기에도 0.06% 내리면서 상대적 약세를 좀 수도권 전체에 비해서는 서울이 많은 약세를 갖고 왔는데요. 원인은 뭐 최근까지 크게 오른 가격에 대한 어떤 반동 조짐에 따라서 이제 소폭 조정이 됐고요. 임대료 그 부담금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서울에서 이탈하는 이런 어떤 인구들이 어떤 둔화를 갖고 오는 직접적인 원인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의 어떤 전세 비중이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전환 수요도 일부 있습니다. 즉 서울이 지금 전세가율이 50%가 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은 갈아타기 장세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쪽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전세 시장의 앞으로 가장 큰 행보 자체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느냐. 또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 다세대 등 이런 것들하고 아파트와의 어떤 가격의 어떤 그 구조 또 주거 만족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많이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수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전세난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올 상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1사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군 수요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래시장과 전세시장 역시 계속해서 안정되지 못하고 출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장기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좀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입주 물량이나 어떤 분위기인지 좀 살펴주시죠. 예, 분양시장은 뭐 전번 때에 비해서 뭐 국지적이지만은 좀 많이 살아난, 많이 살아났다고 해갖고 뭐 좋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지금 워낙 불경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많이 좀 활성화된 시장이 아닌가. 이런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는 바로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죠. 한국 사회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항상 한 7만 정도 가구를 갖고 있는데 올 1사분기에 미분양 아파트가 6만 8, 9천 세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조짐의 정신호가 좀 켜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사분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은 또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2, 3년 전에 공급 물량이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34,571가구가 집계가 됐는데요. 직전 분기보다 5만 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까 제가 전세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전세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년 동기에 비해서 25%나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신규의 인허가 물량이 그만큼 적은데 지금 현재의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미분양에 관련돼 갖고 미분양은 6만 4,85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6만 한 5천 가구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7만 가구 정도가 안정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분양이 많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 뭐 지역에서 분양 호조세로 이어가지만은 뭐
뭐 고가 지역이나 공급 과다 지역 이런 쪽에는 여전히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지적이지만은 청약 열기가 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올 하반기 장세를 좀 밝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2년 전에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올 입주 물량이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올 입주 물량이 아마 중반기 하반기를 거치면서 전세 시장에 아마 타격을 좀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전세 시장이 타격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수도권 바깥으로 이탈자도 있겠지만은 전세가율이 수도권이 아마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 늦은 하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갈아타기 장세로 인해 갖고 어떤 전반적인 분양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좋은 쪽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좀 근본적인 어떤 거시 경제 쪽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 뭐 1, 4분기에도 이제 임대주택 공급 관계하고 정비사업 개선안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상품별로 상당히 변동수가 컸댔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동수는 4.11 총선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분양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4.11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이제 국회가 꾸며지느냐, 이 국회가 꾸며지는 모양새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변수가 나타나죠. 분양가 상한 제도가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문제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의 규제 문제를 지금 일부적인 묶여 있는데 이거를 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규제 완화를 해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 장세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분기 부동산 시장 정리해 봤습니다.